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자 강원도 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가 헌법재판소의 압도적인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릉시 지역위원회, 진보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헌재가 내란 수괴이자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 대통령의 탄핵을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해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 대개혁 강릉 비상행동과 원주 시민연대 등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내란 수괴 윤석열을 헌재가 8대0 압도적으로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 통합 강원대 출범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원대 평의위원회가 오늘 투표를 거쳐 통폐합 신청서 승인을 부결시켰습니다. 삼척캠퍼스 구성원들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조규환 기자가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교수들이 통합 강원대 출범에 있어 가장 큰 불만은 행정부서와 인력 배치입니다. 학생 수가 많은 삼척캠퍼스보다 강릉에 행정부서와 인력을 더 두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대는 교육부에 낸 통합 신청서에 넣지 않았을 뿐 실제로 행정부서는 삼척에 더 두게 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조절할 문서를 우리가 이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혁신실이 나오면은 그때 그 문서를 다 줄 거예요. 그러나 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고 속을 들여다보면 법정 부서가 아닌 경우도 있어 믿기 힘들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특히 계획대로라면 삼척 캠퍼스에 행정부서와 인력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과는 더 많이 만들어 올 거다. 또는 센터를 더 증설할 거다. 이렇게 말로 하는 보장은 사실 공식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신빙성 자체가 조금. 유사 중복학과 통폐합에 대한 해법도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학과 통폐합이나 학생 수 조정 없이 지역과 연계해 캠퍼스별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역 특성화 계약학과라는 걸 통해서 혹은 다른 어떤 특성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삼척 캠퍼스 교수들은 한 대학교에 유사 중복학과를 두면 수도권과 가까운 캠퍼스가 학생 확보에 유리하다며 서열화를 우려합니다. 또 유사 중복학과는 합치는 게 교육부의 통폐합 지침이라고 강조합니다. 강원대학교의 4개 캠퍼스에 유사 중복학과가 분산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약탈적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고사되는 학과들이 속출할 수 있습니다. 강원대와 삼척 캠퍼스 교수들은 또 도계 캠퍼스에 총장을 임명하거나 삼척 캠퍼스에 혁신센터를 설치하는 문제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강원대 출범을 위한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곳 삼척 캠퍼스 구성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군 남해마을의 토지 소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의 관계회사는 과거에 일부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남해양 일대는 50여 년 전 국내 한 대기업이 관광 휴양 특구를 조성하겠다며 토지를 매입했던 곳입니다. 당시 해안가에 살던 50여 가구는 산 쪽에 있는 대기업 관계자 소유의 토지로 이주해 집을 짓고 남해 사리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과 대기업 관계자 사이에 군유지 맞교환 협의가 불발되며 소유권 이전 문제는 진척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남의 땅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급기야 이 같은 토지 소유권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4가구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제 또 그리고 1차적으로 또 20년 이상 취득하고 또 인정됐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토지 반환 소송을 들어갔고 이주시킬 때 이 땅보다 우리 건지 알고 있었지요.
남해마을의 이주 문제는 지난해부터 해안가 마을인 남해 1, 2에서 3, 2 주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주민들에게 이사 비용과 주택 보상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예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0여 세대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24세대의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친구 아니면 어르신들 하루아침에 다 떠나야 되니 뿔뿔 흩어지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또 같이 모여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럼 이런 하루아침에 허탈하죠. 주민들이 토지 주인의 이주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대규모 이주 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수십 년 마을을 형성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업인들마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머물고 있는 인구를 타 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집단 이주 정착지를 마련하는 등의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택지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검토는 하고 있지만은 확정된 건 없어요. 양양군 남해안 일대에서 토지 문제로 이주 영향을 받는 주민은 100여 세대, 전체 주민의 20에서 30%에 달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 주 문화예술계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강원인 문화인 시간입니다. 강릉시에 기부 체납된 소롤미술관이 공공미술관으로 새 단장해 내일부터 강릉시립미술관 소롤로 재개관합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계 선구자로 불리는 푸른 빛의 화가 김환기 화백의 생애 후반 뉴욕 시대를 중심으로 한 특별전에 박은지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푸르른 어느 날의 동해 바다를 닮은 듯한 김환기 특유의 청색, 환기블루의 빛이 캔버스를 채우고 공기를 가르며 나아가는 하얀 선 위로 파란 점들이 동심원을 그리며 울려 퍼집니다. 화폭에 스며든 점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선을 이루고 면이 되어 시면을 담은 공간을 완성합니다. 푸른 빛의 화가 김환기 화백의 작품이 백세계 건축가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한 강릉시립미술관 소롤관을 찾았습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관은 지난해 개관한 소롤미술관이 강릉시에 기부 체납되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건축물 하자보수 등 세 단장을 끝낸 소롤관의 개관 기념 전시로 김환기 특별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나라 추상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환기 작가의 생애 후반 뉴욕 시대를 중심으로 회화, 드로잉 등 100점이 선보입니다. 점화 대표작들은 물론 생애 마지막까지 공들인 것으로 알려진 유작도 전시에 포함됐습니다. 작가가 뉴욕 시대에서 점화를 시작하고 완성한 만큼 그 점화가 작가 예술 세계의 좀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점화 작품도 대형 작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관이 개관하면서 강릉시립미술관은 소롤관과 기존 교동관 두 곳으로 늘었고 각각 차별화해 운영됩니다. 소롤은 현대미술 중심 대형 전시 위주로, 교동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담당하는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이 확충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 연간 전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소롤관에서는 대형 작품 위주, 국내로 유명하신 작가 위주의 유료 관람 형태로 운영될 거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교동관에서는 지역 작가나 젊은 청년 작가의 실험적인 작품들 위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강릉시립미술관 소롤관 재개관을 기념한 김환기 특별전은 오는 6월 말까지 이어지며 하반기에는 미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캐서린 버나드 전시가 마련돼 지역 주민들은 물론 미술 애호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이 생활인구입니다. 주소를 지역에 두지 않더라도 지역을 생활권으로 두는 사람이 많으면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강원도에선 생활인구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광객 위주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을 합한 인구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무른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입니다. 정부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의 생활인구 특성이 담긴 2024년도 3분기 통계를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관광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강원도였습니다. 휴가철인 지난해 8월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액 비중은 고성 84%, 양양 81.2%, 평창 80.6%로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강원도 내 지자체가 차지했습니다. 체류 인구가 등록 인구보다 4-5배가량 많은 금액을 결제한 겁니다. 강원도 전체로 봐도 체류 인구의 카드 사용 비중은 평균 56.7%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등록 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고성, 양양, 평창의 인구는 2만 명에서 4만여 명에 불과한데 8월 한 달 체류 인구는 70만 명에서 79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양양의 경우 28배까지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체류 인구가 많고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단기 체류가 많다는 점은 관광객이 많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객이 많으면은 지역의 일회성 방문객이 많다는 뜻입니다. 인기적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쓰고 가는 돈은 많지만 실제 강원도의 체류 인구 90%가량이 1일에서 3일 정도 관광지에 머물렀다 떠나는 단기 숙박형이라 계절 변동성도 컸습니다. 양양은 해수욕장 등이 비수기를 맞는 1월에 체류 인구가 29만 명대로 절반 넘게 급감했고 스키장 등이 있는 평창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3시간만 체류해도 집계되는 통계상 체류 인구를 벗어나 지역에 더 오래 머무르고 자주 왕래하는 알짜배기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관광객 유치 위주의 전략을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하며 집단 휴학에 나선 강원 지역 4개 의대 학생이 전원 복귀했습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제시한 가운데 강원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가톨릭관동대 의대 학생들은 어제까지 모두 등록을 마쳤고 한림대는 오늘 오전 기준으로 모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대학은 현재 대부분 대면과 비대면을 결합한 수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귀한 학생들의 실제 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할지 방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 사업에 강원을 비롯한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릉 아산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강원대병원, 한림대병원 등 4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이들 병원에 장기간 근무하기로 계약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들은 정부로부터 월 400만 원의 지역근무 수당을 받고 지자체로부터 정주 여건을 지원받습니다. 태백시 보건소가 오늘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진료하지 않습니다. 태백시 보건소는 소아청소년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주간 진료와 입원 치료에 대해서도 태백병원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평창군 용평관광단지를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에 외국인이 10억 원 이상의 콘도미니엄 등을 구입해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지정된 망상지구와 용평스키장이 있는 용평관광지구는 리조트와 레저개발 전문 민간 사업자가 각각 개발 계획을 수립해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누적 이용객 수가 지난해 5월 3천만 명을 넘긴 데 이어 올해 하반기쯤 4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한국철도에 따르면 강릉선 KTX의 하루 이용객은 2018년 12,000여 명에서 2020년 코로나 사태로 9,000명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16,000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쯤 누적 이용객이 4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동해선까지 연장된 노선은 202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228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